지금 아이들은 24시간, 가정이건 학교건 집이건 어느 지역사회건, 그리고 그 또래끼리의 문화 자체 내에서 이미 게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다 파급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빨을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가방을 챙기는 것과 똑같을 정도 수준의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환경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게임 그거 뭐 가끔 하다가 마는 거지 뭐. 나도 옛날에 애들 때 뭐 1942 뭐 인베이더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나중에는 끝났어. 뭐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좀 지장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게임이 그 아이의 24시간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게임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PET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그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의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안 오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하나인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게임에 노출되는 걸까? 연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척도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노출 정도에 따라 과연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다른 능력도 차이를 보일까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남녀 공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요.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 충동 억제력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낮아졌고 공감 능력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성 역시 마찬가지. 관계성도 낮아집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이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먼저 혈류량의 변화. 게임 전과 게임 후의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혈류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혈류 속도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이들의 뇌를 다시 촬영합니다.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제시됐죠. 비슷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뒤를 이어 게임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예측 이상이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전두엽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특히 놀라운 건 중독성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 큰 변화폭을 보인다는 점. 2주 동안 전두엽은 뚜렷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 교정이 가능한 거고, 핵심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죠. 전두엽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 위험은 줄어듭니다. 전두엽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요. 저희가 2주 동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쓰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전두엽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전두엽을 써야지 하는 거는 의지대로 안 되고요. 그냥 반응적으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동에서 확실히 뇌의 활동성을 좀 변화시켜 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농구와 같은 팀플레이 운동이 성장기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게 입증된 것이죠. 운동은 정말 그 몸의 기억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들이 종합이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가소성이 있어서요. 자기가 계속 즐기던 것을 계속 해야 하고 그쪽으로 뇌가 계속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어려서 계속 운동을 하던 습관이 없는 친구가 나중에 커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고 연습한다는 의미를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